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보니까 또 새롭죠, 여러분들? 네, 그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중단 없이 꾸준히 해야지 이게 가끔씩 하면은 이게 새롭고 그렇습니다. 자, 204페이지 여러분 오늘 보십니다. 204페이지 소득세 오늘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배운 거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종합부동산세는 또 인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인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납세무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납세무자가 개인이면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 합산과세예요, 아니면 개인별 합산해요?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로 이렇게 합산하고요. 재산세는 주택은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예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전국 아니고,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인세라 주택이든 토지든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개인은 개인별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은,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냐면 주택과 토지입니다. 근데 그 주택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고,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에서 고급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고, 별장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포함하고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토지인데 재산세나 종부세나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0.07%, 또 공장용지 같은 0.2%, 저율 분리 대상 토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애들은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건축물, 어떤 건축물은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별장 아니라고 그랬고, 분리 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 또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는 주택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주택건설 사업자 집 줘놓고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이라든가,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종부세 납세무자는 역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주택분 같으면 종부세 대상,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상가토지라 단위가 크죠? 80억 초과하는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하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하라고 그랬어요?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8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1세대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같으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얼마를 공제? 6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9억 원까지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과세되지 않는데 공시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기초 공제 3억하고 또 6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지분이 균등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공시가격으로 얼마까지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2억까지. 6억씩 나눠지니까 12억까지. 공동소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 같으면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요? 아이고, 그 다음에. 자, 종부세 세율인데, 재산세는 세율이 뭐 토지 같으면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분리대상 토지 비례세율. 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루별로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안 했었다고요? 하여튼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이렇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건축물 건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했겠지.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몇 프로냐면, 자, 별장은 4%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죠. 이건 했는데 분명히 주택은 별장은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 같으면은 010, 그건 재산세고, 재산세가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0.5, 0.5%에서 2%까지 요거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안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직은 뭐 세율 못해도 뭐 괜찮아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세금 계산했습니다.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재산세는 납세지가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그죠? 물건 소재지인데 부동산 소재지. 근데 종부세는 거주자일 때, 자, 개인인 거주할 때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냐면 주소지 관할세무소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달랑고 휴통에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하는데 납세의무자가 거기서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기가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분 부가징수월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이렇게. 근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정한 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분 재산세 얼마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1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만 원 받겠다고 그랬죠? 일시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기요.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자,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주택분 종부세 부가징수월세기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그렇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자원분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가 재산세 친구잖아요.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두 가지는 둘 다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소액징수면제 규정도 적용되고 자, 둘 다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한 장당 얘네들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같은 이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는 이런 건 없어요. 뭐 국세징수법상 다른 형태로 세금이 얼마 안 될 때 이제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면제 규정은 종부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물납과 분할납부. 자,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납이요. 재산세, 종부세 모두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고요.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곳을 물납하느냐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고 자, 부동산이 부동산인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자, 당해 지자체 시군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 자, 얘네들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 아이고 올해 바뀐 거 45일에서 2개월로 바뀌었다 그랬죠?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역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할 납부 재산세 종부세는 기준금액도 같고 또 분할 납부 기한도 지금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각각이요 800만 원입니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재산세나 종부세,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종부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납기내 최소한 얼마 깔아놓고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900만 원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고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요. 그래서 납기내 최소한 절반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각각 1,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700만 원까지 각각 분할 납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니까 농특세가 20% 부과된다. 이런 것도 공부했습니다. 204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소득세 총설인데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바로 3월이죠 벌써? 네, 금방 갑니다 이런 거. 그래서 3월이 돼서 이제 새 봄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봄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이제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벚꽃 흩날리고 그러다가 그 벚꽃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막 더위가 이제 찾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3월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하시고요. 204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총설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양도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총설 보면 소득세 개요의입니다. 소득세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살짝은 줄입니다.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각각 직장 다니면서 소득이 발생해요. 소득세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원천과 특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205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죠. 자, 제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여러분요. 예. 자,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인데요.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종합소득에는 또 어떤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냐면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뭐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이자 배당 소득이나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시험과 관계없고, 자, 시험은 종합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는데, 사업소득에는 많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종류가. 저처럼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법인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 임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팔아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자, 건설업을 통한 소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 시험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요, 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왔어요. 자, 계속 출제됐고, 28회 시험,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또 26회, 27회는 안 나왔었는데 제가 28회 때는 사회적으로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것이 이슈화 되고, 자, 그리고 정부에서 또 다주택자들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라고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업 관련한 내용이 시험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임대업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냐면 나중에요. 자,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 또 어떤 경우에 부동산 임대업을 비과세하는지, 또 그 다음에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소위 전세주택과 관련한 전세주택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되고 공부를 합니다. 28회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종합 문제로 그 지문이 정답 지문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세금 계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걸 포함시키는지 그 아주 깊은 내용이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28회 시험에서 그게 나왔어도 29회 시험은 그런 내용들을 또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깊게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어떠간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요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에서 이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임대업을 중심으로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업과 건설업은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의의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뭐 강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의의 정도를 살짝 비교해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두 문제 풀면서 대비하시면 되고, 자, 임대업을 중심으로 보면 되고, 하여튼 양도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고, 5, 6월 돼서 공부할 거고, 임대업과 관련한 내용은 살짝 이제 3, 4월 달부터 이제 살짝 보긴 보는데, 본격적인 것은 5, 6월 달에 공부합니다. 그 전에 전국모의고사 나오면 그냥 틀리시면 되는 거고, 자,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자, 이것도 보세요. 양도소득도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소득도 매매업 같은 것도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인이.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양도소득은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고,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것은 이것은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우리 같은 개인이 둘 다 부동산을 양도하긴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냐? 사업성 여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5페이지에 제가 소득의 종류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신고납세요. 소득세는 납세무자,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세금 계산에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어떤 건지 제가 살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소득세 과세 방식.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에는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고, 종합과세. 또 하나는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류과세.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득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자,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얘기냐면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같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요. 1년을 단위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얘네들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저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초인문과정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죠.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안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노래를 들으려고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저도 노래를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술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강의에서 벌어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제가 또 인세도 받아요. 뭐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인세를 받아요. 그래서 그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자,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발생해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로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그 다음 연도 소득이 발생한 그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있고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 해가지고 사업소득도 있다 그러면 그런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로서. 근데 분류과세 방식,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따로 요거만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그러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요.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 이 발생했습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을 안 하고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분류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또는 분류해서 과세한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하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봅니다. 205페이지에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종합과세 봅니다.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고, 현행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밑줄입니다.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쫙이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는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계산한다. 자, 그러면 맨날 저 같은 경우는 소득세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다가 판나죠, 1년.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 원칙 과세기간이라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 과세기간은 납세무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할 것 안 돼요.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예외를 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자, 고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런 건 연필 같은 거로요. 사망일 전날 아니고 사망일까지. 206페이지도 넘기시니까 니은번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일까지로 합니다. 살짝 연필 같은 거로 밑줄입니다. 그래서 출국일 전날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납세무자와 납세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납세무의 범위와 납세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내 주소라든가 일정한 거소가 없으면 그러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거주자 의의를 봅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소득세법상 일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여기에 2과세기간이었다가 1과세기간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주자란 우리나라 국내에 하여튼 1과세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주소가 있거나 주소 있으면 하여튼 거주자고, 주소 없더라도 1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싸이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수 싸이, 그죠? 자랑스러운 한국인 싸이요. 그래서 전 세계 제일 널리 이름이 알려진 싸이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이는 본명 박재상이고,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면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 과세합니다. 그죠?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또 해외 나가서 소득이 발생했다, 전부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자, 다만 동그라미 B번은 우리가 나중에 볼 얘기고요. 자, 나중에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D급번 봅니다. 납세지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분립을 하고 어디를 납세지로 합니까? 주소지요. 자, 거주할 때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그 거소지로 한다 밑줄이요.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는 일과세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말합니다.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돈나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마돈나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한갑. 나이가 60이 됐어요. 60인데 61살인가? 거의 60입니다. 마돈나가. 그냥 깜짝 놀랐네. 내 나이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마돈나 나이 먹은 것만 생각했더니, 마돈나가 그 옛날에 마돈나가 그래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마돈나가 최근 근황이 나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옛날 그 파릇파릇한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돈나가 그 망사 스타킹 같은 거 신고서 의자에서 쩍벌 자세로 뇌시적인 빛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봤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진짜 마돈나 죽지 않았더라고요.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주도 없죠. 그러니까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럴 때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니까 몇 줄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국외 발생 소득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돈나가
마돈나가 서울 강남 잠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자, 등등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팬사인회도 하고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마돈나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요.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또 자, 쭉 또 밑줄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207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207페이지 그 표에서 납세 의무의 범위입니다. 거주할 때 국내 소재 자산 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다만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그냥 거주하는 안 되고 자 밑줄입니다. 일단 다음에 또 하겠지만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만약에 국내에 4년 주소나 거소 있는 자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만이 자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비고자는 당연히 국내 소재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또 몇 번 나왔던 것이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비고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고자는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인격 없는 단체 봅니다. 그래서 이 표 207페이지 결론적으로 이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고 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아까 소득세에서 분류과세 요 소득세 과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요 납세 의무의 범위와 관련한 요 207페이지 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동네에서는 꼭 알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표 아래 보니까 양가로 2번에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자,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고자 또는 비고자로 봐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격 없는 자 단체는 자 재단이나 단체 등은 얘네들은 소득세법을 적용한다는 거. 그거 한번 주의해서 살짝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고 한 번만 밑줄을 보시고 거주자와 비고자 의제는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뭐 거주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브라질 지사에 브라질 뭐 우리나라 그 어떤 기업의 임직원인데 브라질 지사에 나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이 우리나라 본사에서 월급을 주겠죠?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의 임직원은 소득세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 해외에 있어도 자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어도 10년 동안 미국이나 브라질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로 본다? 거주자로 봅니다.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208페이지 이제 제2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그래가지고요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 또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 건설업을 통한 사업소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특히 임대업에 관한 거 3, 4월부터 맛배기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5,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양도소득세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자, 이쪽에 또 쭉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나오고 제일 많이 출제되고요.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자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성격, 특징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자 양도했을 때 과세가 되는지 과세 대상이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요거 어떤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26회 시험 같은 때는 요게 과세 대상 한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한 문제, 자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27회 시험 때는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8회 시험 때는 이거 반드시 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따로따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합쳐서 한 문제 나오고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28회 시험 때는 과세 대상 한 문제,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한 문제 각각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는 어렵지 않고 우리 평상시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으로 무난히 맞출 수 있는 지문도 짧게 해서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29회 시험에서는 어떻든 간에 두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 요거 묶어서 한 문제로 나오던가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에 관련한 내용 한 문제 나오던가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또 중요하다. 한 문제는 또 역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때 양도했다고 보고 취득했다고 보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있잖아요.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25회 시험 때는 제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요거 25회 시험 전에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시험에 이제 나올 때가 돼가지고 25회 아니면 26회 시험 때는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나올 차례가 됐다 그랬는데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소홀히 했었는데 29회 시험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또 보시면 이제 계산 과정이요.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눈을 지그시 감고 벌써 자 여기서 눈을 지그시 감고 벽에다 기대고 있으니까 졸립지. 아이고 고개를 드시고 자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흡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계산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다만 몇 문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중요하고 양도소득세가 어려워요. 그럴 때 어렵다고 할 때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고요. 자 여기를 이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할 때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 납세 절차는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자, 이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거의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자, 28회 시험 때.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명절 때 명절 바로 끝나고선가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은 어떤 일요일 아니구나 일요일 날이구나 명절 끝나기도 전에 그 일요일 날 작년에 공부했던 어떤 저 분이 전화가 왔는데 실무하고 있는데 실무에 맡긴 이제 그 사무실 개업해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리고서도 사무실을 개업해서 하고 있는지 뭐 물어봤는데 당연히 나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줄 알고 양도세 얼마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서 막 뭘 물어보는데 두서없이 물어봤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막 과세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막 연락에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집이 한 채야. 30년 된 주택인데 양도 소득세는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경우. 양도세 5억이 5억. 그러니까 30년 전에 다가구 주택 같은 거니까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거니까 30년 됐으니까 양도소득세 엄청 많이 나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5억 정도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지금 케이스인데, 근데 허망하게도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30년 되는데 다른 주택이 없대. 그래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간에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대. 그럼 진짜 그 얘기부터 했어야지. 괜히 헛고생한 거야. 한 20분을 통화했는데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초에 30년 됐고 다른 주택 없고 이거 하나였다. 그랬으면 그냥 무조건 비과세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이제 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또 광명 같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거주요건 요하고 거주요건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냥 보유만 하면 되는 2년 이상. 당연히 애초에 비과세니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20분 동안 할 필요도 없었는데 당연히 나는 그런 것 정도는 알고서 뭘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비과세 1세대 비과세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비과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간에 가르친 건 제가 가르쳤으니까 뭐 할 말은 없으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거 참 그래서 참 내가 그래서 일요일날 힘 빠졌는데 자 어떤 간에 비과세 있잖아요. 비과세 시험에 올해 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니까 제1절 양도소득세 의미 과세 대상입니다. 의미 특징 보시면 의여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요 사업성 없이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고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는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양가로 2번 특징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양도세는 상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상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이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이 구별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편하게 연필 같은 거 줄그면서 보시고 형광펜 줄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당연히 다 그냥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득세법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합니다. 또 동그라미 3번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쭉 밑줄입니다. 이거는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집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분류과세함으로 좀 밑줄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저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표에 부동산 매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요. 그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설명드리는 얘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무신고하면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통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박스 안에 보니까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데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2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
그 다음에 분류과세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분류해서 따로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목들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케다시죠? 공통적인 성격이고. 자, 양도세 역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세 대상 개요를 보면 양도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그래서 부동산 등과 주식 등과 파생상품 해가지고 쭉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21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과세사항 그래서요 보는데, 자, 첫 시간은 일단 잠깐 또 정리하기 위해서 쉬었다가 자, 양도세 과세 대상부터 본격적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